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결국 보도에 끌림 투와 유로파리그 준결승 1차전 경기도 부상으로 결정합니다. 지난달 프랑크푸르트와의 8강 1차전에서 발에 타박상을 입은 이후 5경기 연속 결장, 3주째 뛰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가벼운 부상으로 알려졌던 손흥민 선수의 복귀가 자꾸 늦어지고 있는 이유, 대체 타박상을 입었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손흥민 선수의 장기 결장 사태의 이면의 숨은 이야기를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처럼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보데글림트와 홈경기 준결승 1차전 결국 뛰지 못하게 됐습니다. 경기 하루 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가진 공식 기자회견, 영국 현지 기자들이 가장 먼저 물어봤던 것은 손흥민 선수가 뛸 수 있느냐, 어베일러블 하냐였는데요. 저희도 뛴다고 해도 교체로나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명단에는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명단도 들지 못한 채 출전하지 못한다고 알렸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No, 아닙니다 라면서 He won't feature tomorrow night. 그는 내일 밤 뛸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는 현재 훈련을 하고 있다. He is out training. 야외 훈련, 잔디를 밟고 공을 차고는 있지만 아직 팀 훈련과는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 Still separate from the group. 단체 훈련을 하면서 실전형 경기를 할 정도의 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상태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Improving, 개선되고 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Back sooner라는 표현이니까 곧 임박했다. 즉 시즌 아웃을 우려할 정도로 정말 큰 부상인데 숨기고 있다거나 오진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좀 더 신중하게 아직 생각만큼 올라오지 않아서 오히려 더 큰 경기, 만약 결승에 오를 때 그 경기는 꼭 필요한데 자칫 빠르게 복귀했다가 다시 다쳐서 덧나서 더 큰 부상이 될까봐 관리할 뿐이지 손흥민 선수가 1차전은 못 뛰어도 2차전은 뛸 수 있다는 입장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타박상 정도인데 왜 이렇게 오래 회복 기간이 걸리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이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한동안 발 통증을 참고 뛰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단지 그날 타박상 한 건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실제로 철강왕, 굉장히 타고난 근육과 몸이 튼튼해서 어떤 부상을 입어도 역사상 항상 예상된 일정보다 빠르게 복귀해왔던 손흥민 선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은 근육 부상의 문제였고 골절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의 첫 번째 부상은 함부르크에서 이제 막 프로 경력을 시작했던 18살의 어린 나이였던 시절 프리시즌에 너무나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첼시와의 경기에 발이 부러지는 부상을 2010년 8월 2일에 입었습니다. 그때의 부상으로 무려 78일 동안 쓰러져 있었고 12경기를 결장할 정도로 아주 큰 부상이 커리어 초기에 있었던 것인데 그때 발이 부러졌던 만큼 어찌 보면은 발 부위에 있어서 조금은 약해진 모습이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후의 부상 등을 보면은 2011-12 시즌에는 열이 나서 감기 때문에 한 경기를 빠졌던 것이니까 이것은 부상이 아니라 질병이고요. 2011-12 시즌 함부르크에서도 발목 내측 인대가 찢어지는 부상이 있어서 이로 인해 15일 동안 쉬고 빠르게 돌아왔고 그런데 2015-16 시즌 토트넘으로 이적해서 토트넘 입단 첫 시즌에 또 고전하는 과정에도 발부상이 있었어요. 무려 39일 동안 9경기에 빠지게 됐던 발부상이 역시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에서는 가장 길었던 이탈 중에 하나였고 2017-18 시즌에 부상으로 길게 빠졌을 때는 사실 시즌이 끝난 여름 프리시즌 기간 동안에 치료를 하고 이탈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2018-19 시즌에는 장단지 부상이 있었는데 5일 정도 이제 근육의 피로와 약간 근육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고 2019-2020 시즌 무리뉴 감독 시절에 74일이나 빠졌던 경기는 팔이 부러졌기 때문에 이것은 통상적인 축구선수의 부상과는 다른 팔 골절상이었기 때문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020-2021 시즌부터 이제 30대로 향해 가던 시점부터 햄스트링 부상이 조금씩 생겼고 그 햄스트링 부상이 올 시즌까지 총 4차례 발생했었고 그 사이에 장단지 부상 1번, 그리고 안과 골절 부상, 그리고 2022-2023 시즌에는 안과 골절 속에 스포츠 헤르니아 탈장 부상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참고 한 시즌을 보낸 이후에 시즌을 끝나고 나서 수술을 했었죠. 그리고 올 시즌 들어서 햄스트링 부상이 2차례 발생을 했었고 이번에 또 한 번 발 부상을 입게 된 것인데 사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했던 기간들이 일주일을 넘은 적이 없었어요. 햄스트링을 다쳐도 3-4주가량 걸리는 선수들이 많은데
손흥민 선수는 빨리 회복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근육 부상에서는 빠르게 회복했고 근육이 정말 강하다, 타고난 근육이 좋다라는 말이 맞는데 이 발부상만큼은 커리어 초기에 골절을 입었던 만큼 이 발부상에 있어서 한 번 발생할 경우에 좀 회복이 길게 걸렸고 이건 꼭 또 손흥민 선수 문제만이 아니라 발 자체가 온 체중을 지탱하고 또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들고 또 어찌 보면은 타박상이나 이 통증이 있을 때 그 부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말 자연 치유가 필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선 손흥민 선수가 이 정도로 길게 쉬면서 근육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꽤 많은 회복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문제는 그 모든 능력을 집약해서 슈팅을 때리고 폭발적인 스프린트를 할 때 그 어느 부위보다 부하가 크게 가게 되는 발의 통증이 없어져야 최고의 경기라고 볼 수 있고 그 발의 통증이 있는 채로 경기를 한다면 다른 어떤 부위가 문제가 없다고 해도 결국 손흥민 선수의 최고의 능력을 끌어내기 어렵고 다시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큰 발부상이 생겼느냐? 그렇다면 프랑크푸르트와의 8강 1차전 61분 그때 그 장면을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 사이드에서 상대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크리스텐센과 1대1 상황, 우도기의 패스를 받아서 역습 공격을 나가는 상태였는데요. 토트넘 진영에서 공을 운반하고 나가는 시점이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유럽 전체 리그,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돌아보더라도 공을 직접 운반해서 캐리하고 공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선수인데 이 상황에서 드리블을 치다가 1대1에서 공을 뺏기게 됐어요. 뺏기자마자 손흥민 선수는 바로 방향 전환을 하면서 공을 다시 되찾기 위해 수비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때 근거리에 있던 원래는 자기 진영으로 빠르게 따라 내려가던 프랑크푸르트의 측면 공격수 바오야가 함께 방향 전환하면서 공을 향해 달려들게 됩니다. 이 바오야가 손흥민 선수가 크리스텐센과 경합을 하는 이 공 상황에서 공은 이미 크게 뒤쪽으로 빠져 있는데 공과 관계없이 공에 닿을 수 없는 위치에서 말도 안 되게 손흥민 선수에게 태클을 가한 거예요. 그저 손흥민 선수를 걸어 넘어뜨리기 위한 태클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실제 판정은 경고였지만 이건 공과 전혀 관계없을 때 선수가 배응하고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태클이 들어갔기 때문에 퇴장이 나왔어야 하는 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다치게 됐는데 어떻게 다쳤느냐? 이 태클이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과정에 손흥민 선수의 오른발이자 당시 발을 지지하고 있던 디딤발 쪽으로 태클이 들어갔어요. 손흥민 선수가 땅을 강하게 짚고 스프린트 하려고 힘을 가할 때 그 오른발 디딤발 쪽으로 양발 태클이 들어간 것이죠. 이때 손흥민 선수는 쓰러지면서 사실 오른쪽 허벅지 뒷근육도 잡고 고통스러워했거든요. 즉 강하게 힘이 들어갈 때 발도 아팠지만 근육에 있어서 통증이 온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쓰러졌고 이 장면이 느린 그림으로 나왔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발을 디딜 때 딛는 순간 바오야의 왼발이 손흥민 선수의 오른발을 가격하고 꺾여 들어가면서 명확하게 타격이 된 것이죠. 이 타격이 정말 가해졌을 때는 일단 근육 쪽에 힘이 들어가다가 근육에 무리가 와서 근육이 아팠지만 그래서 경기를 좀 더 뛰었지만 뛰면서 이 발의 통증이 더 올라오게 된 것이고 그 결과 교체 아웃이 된 겁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 61분에 다친 후 20분 정도를 더 뛰고 80분에 교체 아웃이 됐는데 그러나 이 부상, 이 타격 자체가 손흥민 선수의 이 발에 어마어마하게 강한 꺾임이나 스터드로 바로 깐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 타박상 자체가 아주 심각했던 것은 아닌데 이미 한 달여 전부터 손흥민 선수는 통증을 달고 뛰어왔다는 게 알려진 것이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 그리고 득점 생산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 2월 22일 입스위치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멀티 도움을 올리고 그야말로 그날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을 때 74분에 교체가 됐었거든요. 그때 74분의 교체는 맨시티와의 경기도 있고 또 유로파리그 일정도 이어지고 빡빡한 일정이니까 체력 안배를 해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유독 손흥민 선수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 교체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주중 경기였던 맨시티와의 경기에 선발 명단에서 제외되고 벤치에서 출발을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의아한 일이었죠. 그것도 23분밖에 뛰지 못했고 팀이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알크마르와 유로파리그 경기는 선발로 뛰었지만 팀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72분에 교체아웃이 됐어요. 그 얘기는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경기력이 떨어졌다, 못해서 뺐다, 변수적인 이유였다.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억가가 영국 팬들과 언론 사이에 나왔지만 실제로는 입스위치와의 경기에 입었던 부상의 여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머스전도 45분밖에 뛰지 못했고 다시 알크마르전 이길 때는 또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하면서 풀타임을 소화하게 됐지만 이 경기는 너무나 중요한 경기였고 어찌 보면 진통제를 맞고 투혼을 발휘해서 뛰었다고 볼 수 있는 경기였고 그 뒤에 본머스전, 풀럼전 45분씩밖에 뛰지 않았잖아요. 즉 알크마르와 16강 2차전에 거의 모든 힘을 다 쏟아서 무리하게 뛰었는데 그 뒤 다시금 통증이 올라온 것이고 그러다가 또 A매치 와서 좋지 않은 잔디 상황에서 한국에서 경기를 뛰고 돌아갔을 때 첼시와의 경기 풀타임으로 뛰었지만 이때도 솔직히 무기력했죠. 첼시와의 경기가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모든 걸 쏟아냈지만 무기력한 가운데 통증은 더 심화된 것이고 이렇게 누적된 피로 속에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 8강 1차전에 그 타박상이 가해지면서 이 부상이 훨씬 더 심화된 겁니다. 악화된 거예요. 사우샘튼과의 경기도 잠깐밖에 안 뛰었던 손흥민 선수인데 그럼 입스위치와의 경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미 멀티돔을 한 상태였던 전반 38분 또 한 번 우도기에게 도움을 받고 본인이 특유의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려고 할 때 거칠기로 유명한 상대 선수를 부상당하게 하는 것으로 유명한 더러운 수비수 고드프리가 공이 빠져나간 뒤 손흥민 선수가 이미 고드프리를 제친 상황이었는데 오른발을 강하게 뻗어서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로 공을 트래핑했던 그 터치하는 발을 강하게 때렸어요. 어찌 보면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 바호이아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고드프리가 손흥민 선수의 발등 쪽을 가격하고 굉장히 손흥민 선수도 고통스러워하면서 쓰러졌거든요. 이 장면에서 경고가 나오긴 했는데 이때 말씀드린 대로 26분 만에 멀티돔을 올리고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던 손흥민 선수가 그 뒤로도 이 통증 상황 후에도 후반전도 중반 정도를 뛰고 나왔는데 교체 아웃될 때 손흥민 선수의 표정이 너무나 안 좋았거든요. 팀이 4대1로 결국 이겼고 또 이때는 더 뛰고 싶었고 나도 골도 넣고 싶은데 왜 뺐느냐 이런 아쉬움을 생각했거든요. 입스위치가 워낙 또 이때 못하고 있었고 많은 득점을 올릴 수 있었고 본인이 노리고 있는 리그 10도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뺀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때 손흥민 선수는 본인의 이 타박상이 조금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한 게 아닐까. 그랬기에 오히려 이렇게 빼줬는데 맨시티전도 선발에서 빠지고 그 뒤에 계속해서 풀타임은커녕 70분도 못 뛰고 빠지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45분씩만 경기에 뛰게 됐던 것은 그럼에도 팀의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통증을 참고 계속 뛰었던 것이죠. 결국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바오야의 태클도 손흥민 선수의 발 타박상을 악화시킨 것은 맞지만 처음 시작점이 됐던 입스위치와의 경기 고드프리에게 당한 태클이었다. 손흥민 선수가 이 입스위치와의 경기 이후부터 슈팅을 아끼기 시작했고 슈팅이 약해졌고 경기력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이 피로 누적이 아니라 심지어 로테이션을 가동해주고 테리 와가지고 경기 시간도 나눠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이 떨어졌던 것은 에이징 커브가 와서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발 통증이 극심하게 있는 상태에서 계속 뛰다 보니까 그랬던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보데글림트와 4강 1차전은 그나마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 없이도 이길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게 팀의 주장인 패트릭 베리 그리고 그 외에 헬머슨, 에브엔 같은 핵심 주전 선수 3명이 징계로 뛸 수 없고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까지 핵심 자원이다 보니까 5명 정도의 핵심 주전 선수가 빠지는 상태의 보데글림트가 토트넘의 홈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가 없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후스쿼드닷컴도 토트넘의 3대0 완승을 전망했고요. 정밀 데이터를 통해 승부 예측을 하고 우승 확률을 계산하는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옵타 역시 이 경기는 토트넘의 승리 확률을 무려 58.5%, 보데글림트의 승리 확률을 19.9%로 보고 있습니다. 스코어상 3대0이면 2차전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조잔디 경기장이고 또 많은 팀들이 고전해왔던 노르웨이 원정이지만 그 경기를 져도 토트넘이 득실차 우위로 결승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력차와 상황이다 보니까 옵타 역시 4강 시점 기준으로 맨유와 빌바오는 누가 올라갈지가 아슬아슬할 정도의 팽팽한 팀이니까 토트넘의 우승 확률이 32.6%로 가장 높다. 그 다음에 빌바오 31%, 맨유 24.3%, 보데글림트는 12.1%에 불과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부상 공백 자리는 마티스텔이 채우고 최전방은 솔랑키, 오른쪽은 존슨 또는 쿠르셉스키가 뛰고 메디슨이 벤탄쿠르, 베리벨과 함께 3미드를 구성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텔, 솔랑키, 쿠르셉스키의 수비톱이 가동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지만 쿠르셉스키가 복귀했고 컨디션이 돌아왔다는 점은 또한 토트넘이 보데글림트와 4강 1차전은 가뿐하게 이기고 손흥민 선수에게 4강 2차전 출전을 통한 경기 감각 회복 및 결승전을 최고의 몸 상태로 치를 수 있는 오히려 전화비 회복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빠르게 호전된다면 5월 4일 일요일 밤 10시 웨스트햄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교체 출전으로 예열하고 5월 9일 금요일 새벽 4시 보데글림트와 4강 2차전 원정 경기는 선발 출전 그리고 5월 22일로 예정된 유로파리그 결승을 앞두고
팰리스전, 빌라전도 경기를 뛰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는 주말 프리미어리그 경기 기자회견 때도 4강 1차전 같은 경우에 원래도 조금 아슬아슬하고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2차전은 will be ready라고 했습니다. 확신하진 못했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즌 아웃 아예 더 이상 못 볼 거를 걱정할 필요는 없고 1차전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 없이 잘 넘긴다면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특히 결승에 올라갔을 때 최고의 근육 상태, 최고의 몸 상태를 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전화위복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기대해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지 못하는 가운데 7일 토트넘과 보데그림트의 유로파리그 4강 1차전 한준TV가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입중계로 함께합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5월 2일 새벽 4시에 킥오프하는 유로파리그 4강 1차전 운명의 승부도 함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